영어학원을 8년이나 다녀도 영어가 안 늘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 8년을 아이들이 영어학원을 다녀도 사실상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한 2, 3학년 아이들, 당장 이제 수능이 코앞이죠. 근데 이제 그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봐도 영어에 대해서 자, 너희가 어떤 걸 배워왔니? 라고 물어보면은 딱히 제가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가 굉장히 드물어요. 네, 심지어 이제 전무후무하다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거의 아이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예 이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이제 한때 되게 유행했던 방법이죠. 저희가 이제 백지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A4 용지 주고, 자, 여기에서 너희가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전부 아는 대로 적어봐라 라고 했을 때 얼마나 이제 양들을 적어내는가 보면 사실 뭐 이제 단어 몇 마디 정도, 문법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 몇 마디 정도만 이제 나오고 아이들이 이제 답변을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면서 아이들이 왜 분명 8년이라는 시간을 영어를 배워왔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생기게 될까,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한번 연구를 좀 해봤었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이제 전문가가 된다는 거는 이제 2년 정도 그 분야를 공부하면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아무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는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8년이란 시간 동안 영어를 공부했다면 이제 적어도 저희가 기대하는 어떤 공부의 수준이라든가 이제 분명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를 보면 사실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교육 과정을 얘기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현재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교육 과정이나 커리큘럼들이 이제 물론 이제 많은 노력들과 이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들을 진행하고 계시지만 과연 이제 이 초등학생 아이들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현재 이런 커리큘럼에 잘 적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점검은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정말 이 교육 과정을 따라왔을 때 잘 따라오고 있구나, 이걸 잘 이해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 숙지하고 있구나 라는 확인하는 과정은 이제 전혀 없다라는 거죠. 앞단에서의 기획과 구성만 이루어질 뿐 현재 뒤에서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이제 결여돼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 아까 언급하신 그 백지 테스트 같은 네. 경우는 우리 이제 소위 그 교육 1번지라고 하는 대치동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치동 같은 경우에 이제 백지 테스트, 다른 여러 가지 학원들뿐만 아니라 이제 과외, 개인 과외나 이제 교습 과외가 또 가장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그룹 과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부모님들의 정보력의 싸움부터 시작해서 아주 치열한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백지 테스트라는 개념은 사실 이것이 바로 아이들이 얼마나 이제 알고 있는 내용들을 자기가 머릿속에서 꺼내어 볼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제 백지 테스트를 많이 대치동이나 이제 학원가뿐만 아니라 이제 과외 시스템에서도 차용하고 있죠. 우리가 대치동 이야기는 다음 회에 한번 빼서 네. 따로 한번 해보긴 할 텐데 우리가 흔히들 뭐 영어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문제집 많이 풀고 문제 많이 풀고 뭐 그러면 영어 잘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점수를 높은 점수, 또 우리가 성인이 돼서 토익 뭐 900이 넘어도 외국인 앞에서 한마디도 말을 못 하잖아요. 그 간극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자,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인데요. 설령 수능 영어 1등급을 맞는다 하더라도 외국인과의 프리토킹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와도 이제 같은 얘기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수능 영어 1등급이라는 거는 어쩌면은 이제 수많은 영어에 대한 투자, 공부뿐만 아니라 단어 외우는 것부터 해서 복합적인 많은 노력들을 했다는 결과물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영어를 배웠는데 영어를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중이라든가 이제 밖에 나가 보더라도 이제 영어 회화 학원이 또 따로 있고, 그렇죠. 작문 학원이 또 따로 있고, 스피킹 학원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발생이 된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보면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때는 사실상 독해, 리딩이라고 불리는 부분에서의 영역의 공부만 이루어졌지 그 외의 영역들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워도 외국인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게 영어가 이제 구조화가 안 돼 있잖아요. 네. 그 선생님이 이렇게 교육하시는 방식들이 처음에 와서 백지에 네. 본인 알고 있는 단어와 어떤 문법 성분들을 써봐라. 네. 근데 아이들이 거의 뭐 19은 그런 구조화 작업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네. 네. 이 구조화 작업이라는 게 사실 문법이라고 하면 굉장히 배우기 어렵고 너무 딱딱하고 암기를 해야 되고 막 모르는 이런 수많은 단어들과 이런 문법들에서 어떻게 이런 거를 왜 배워야 할까라는 고민들을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문법이라는 거는 모든 영어의 이제 기초가 되거든요. 이 문법이 세워져야 리딩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장문과 스피킹까지도 내가 어떤 말을, 자, 주어라는 말을 하고 나서 동사를 얘기하고 자동사, 타동사에 따라서 내가 목적어를 또 넣어줘야 될지 아니면 여기까지는 말해도 될지라든 간단하게 이제 이러한 구조까지도 이 문법이라는 걸 배우면서 내가 다음에 할 말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라는 거를 맞게끔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문법의 기본이거든요. 이게 말로 하면 스피킹이 되고 글로 쓰면 장문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문법적인 것들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리딩의 부분에서도 내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까지도 체크를 하면서 읽게 된다는 거죠. 선생님 같은 경우도 영어학원을 오래 다니셨죠? 네. 중학교, 고등학교 네. 때. 그때 그 문제점을 언제 인지하시고 바꾸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내가 배웠던 영어들이 내가 어떤 영어를 배운 거지? 라고 느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학교 들어가면은 저희가 조별 팀 프로젝트라는 거를 이제 이뤄서 하게 되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학생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외국인 학생들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고. 선생님이 또 그 외국인들 많은 와이 되시잖아요. 그죠. 외국인 어학당 믿고. 예. 네. 요즘 이제 유명한 모 배우의 아들이 최근에 또 이제 헐리우드 스타가 음. 입학한 그런 것도 좀 네. 재밌는 이슈가 벌어지는데 그런 현상입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이제 대학교에 간다고 해서 저희 또래 한국인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어권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요즘은 이제 아랍, 이제 수학 이쪽을 또 특화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IT가 발달되면서 이제 그런 친구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학교 들어가서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영어 회화라는 게 요구되는 시대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내가 분명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해왔는데 왜 저 아이들과 스피킹을 할 수 없을까? 회화를 자연스럽게 할 수 없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하나씩 좀 연구를 하게 됐었죠. 저희 둘 다 지금 학원 선생이고 저는 뭐 원장이고 또 우리가 교육연구소를 만들어서 어떤 이런 좋은 콘텐츠들을 유튜브에 좀 유통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클립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할 텐데 그럼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뭐부터 뜯어 고쳐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 한국의 이런 중고등 그 교육부의 어떤 그 단계별 교육 방침들, 영어 어떤 가고 있는 것들이 왜 잘못됐고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자, 우선 저희가 먼저 영어를 해볼 때는 이 영어라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전체 맥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여태까지는 그냥 책의 목차, 그냥 교과서에서 나가는 순서, 문제에서 학원집에서 이제 나가는 그냥 그 순서에 맞게끔 갔다면 이제 배우는 아이들이 이제 확인해 볼 거는 도대체 영어라는 전체적인 내용이 뭔가, 여기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이 뭔가를 한번 큰 맥락 속에서 다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5가지의 큰 맥락밖에 나오진 않거든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 5가지의 큰 맥락 중에서 이 사이사이에 이 아이들한테 어떠한 용법들이 등장해서 영어가 이루어지는가, 문장이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제대로 답을 주관식으로 말할 수 있는 애가 없죠. 그리고 지금 수능의 많은 영역들이 저희가 이제 객관식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제 주관식은 학교에서 수행하는 수행평가에서의 잠깐 단답형 수준인데 사실 우리가 객관식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그걸 이해하고 있다라는 걸 평가하기는 어려운 시스템이거든요.
찍을 수도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그냥 2개, 3개 중에 긴가 민가 했을 때 나머지 4개가 아니라서 그냥 이 친구가 정답인 경우가 나오는 경우도 많죠. 저희도 가르쳐 보면 영어 듣기 평가가 17문제 나오는데 네. 어떻게 풀었니 물어보면 단어 들리는 거 몇 개 조합해서 풀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네. 대다수니까 네. 문제다 그죠. 사실 이제 스피킹 학원에서 처음 배우게 되면 나오는 것들이 그 발음의 차이, 연음과 이음이라는 거를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우리 한글처럼 한 음절 한 음절 한 음절을 딱딱 외워서 단어를 끊어서 이렇게 보지만 실제 이제 회화 과정에서는 영어가 그렇게 한 음절 한 음절씩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극명하게 이제 예시를 또 보여드리면 이제 with a friend라는 단어가 있다고 쳤을 때도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with a friend 사실 그렇죠. 6개 우린 그렇게 배우죠. 예, 6개로 들리지만 듣기 평가에서는 그냥 with a friend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그냥 들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friends라는 단어는 들은 것 같은데 앞에서 with the? 이게 어떤 단어지? 윗더가 안 들리죠.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한국어와 영어를 억지로 영어를 한국식에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네. 사실 이제 학원에서도 이 학원이란 개념을 정말 교육을 가르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의 기업의 일종의 형태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요즘 또 심각한 이슈죠. 사실 쇼잉이라고들 저희 전문가들끼리에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어떠한 것들을 시켜서 그걸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한 달 동안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고 또 극명한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는데도 그냥 그거를 자 이렇게 따라하면 돼 이거를 이렇게 말하는 걸 외워봐 라던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일종의 보여주기를 하는 거죠. 쇼잉을 하는 건데 처음에 봤을 때는 물론 그런 것들이 아주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다 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저희가 이제 쉐도잉이라는 그렇죠. 거는 이제 뭐 대학교에 가서 여러 가지 영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말을 뚫기 위해서 스피킹과 리스닝을 뚫기 위해서 하는 어떤 공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건 거죠. 과연 쉐도잉을 초등학생한테 시키는 게 맞는가? 제가 본 학원은 그런 게 있어요. 김연아 선수가 그 스피치를 했었잖아요.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할 때 그때 이제 고 했던 연산분들을 따서 그대로 따라하기 이런 것들을 시키더라고요. 물론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냐 이거죠.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따라할 수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나 그런 거죠. 이거를 정말 초등학생들한테 그 공부 방법을 시켰을 때 효과적인가라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런 거랑 똑같은 경우입니다. 요리법에서도 삶는 방법이 있고 찌는 거 있고 굽는 거 있고 튀기는 거 있고 여러 가지 요리 방법들이 있는데 자 필요한 요리 재료에 적재적소에 맞는 요리 방법을 했을 때 그 요리가 괜찮아지는 거지 그냥 요리 방법 중에 튀기는 거 너무 맛있어 고무를 튀겨도 맛있어 이런다고 고무를 튀기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겉보기에는 튀김이에요. 맛있어 보이죠. 노릇노릇하지만 알맹이는 사실 고무라서 먹을 수도 없고 그거를 영양가 있게 저희가 소화시킬 수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육 방법을 가지고 있을 때 자 쉐도잉이라는 교육 방법을 누구한테 적용하는 게 가장 좋은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단어나 어휘가 올라와 있고 문법의 체계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에 대한 발음과 실질적인 어떤 식으로 연음과 이음을 이어지는지를 체크하기 위한 용도로 쉐도잉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인 거죠. 그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내신 영어가 우리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안 좋잖아요. 그렇죠. 정말 안 좋죠. 왜냐면 이게 암기식이고 이 영어를 어디다 써먹을 수도 없고 이런 거잖아요. 선생님 보실 때는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세요? 내신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1차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교과서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교과서에 이제 책을 보면 물론 이제 스토리가 나오죠. 얘기들이 나오고 본문이 나오고 거기에 해당하는 몇 가지 문법들이 나와요. 이제 중학교 기준으로 보면 가정법 좀 등장하고 그다음에 동사의 현재 완료형, 뭐 시제 표현 살짝 몇 가지와 이제 능동태, 수동태 이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주는데
역시나 아이들한테 이제 가리키다 보면은 재밌는 문제들이 분명 초등학교 때도 그런 부분들이 살짝 나와요. 그리고 중학교 때도 나오고 고등학교 때도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와요. 근데 볼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수동태를 중학교 때도 봤는데 그죠. 새롭고 고등학교 때 봤는데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학년별로 다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죠? 예.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아이들은 왜 이거를 이렇게 새로워할까, 이해하지 못할까라는 건데, 역시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법의 전체적인 기본 틀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지금 마치 책상에 저희 책꽂이가 이렇게 딱 있는데 이 책꽂이에 어디에는 수학책끼리 놓고 어디에는 국어책끼리 놓고 어디에는 과학책끼리 넣고 정리를 해야 하는데 이 아이들은 지금 책상 위에다가 계속 중구난방으로 책을 놓는 거예요. 수학책, 과학책, 뭐 국어책, 도덕책 했다가 수학해야지 이러면서 또 수학책 위에 또 쌓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분명 내가 배운 것들의 개념의 요소는 많은데 이 개념들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고 정리돼야 되는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사실은 좀 걱정되는 게 지금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네. 그 학종에서의 이제 학종은 이제 교과 비교과가 있잖아요. 이 비교과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요번에 조국 법무부 장관 따님 일처럼 뭐 이런 것들이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되고 네. 뭐 금수저 전형이다 이러니까 비교과를 없애버린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이제 남는 건 교과인데 네. 학교별로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또 특목고를 없애겠다 이런 정책까지 또 네. 가는데 이제 영어에 국한해서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신만 가지고 뭔가를 평가하겠다 이건데 저도 좀 이게 안 맞다고 생각은 해요. 학종이 문제면 정시를 늘리는 방식을 가는 게 맞는데 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이제 우리가 한 정부가 추구했던 10년, 20년간의 정책을 다 틀어버려야 되니까 그렇게는 못하니까 네. 결국은 비교과를 떨구면 교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영어에서 국한해서 얘기를 하자면 한영 외고나 네. 특목고 같은 이런 내신 문제와 일반고의 내신 문제가 너무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요. 그죠? 네.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보시면? 사실 기본적으로 외고를 준비했다 하면 사교육의 힘을 가장 많이 받을 그렇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사교육의 힘을 받았기 때문에 외고에 입학했다라고 하면 외고에서도 아이들한테 기대하는 기대치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는 알고 있겠지라는 가정 하에서 그렇죠. 교육이 나가는 거죠. 근데 사실 일반 계고 같은 경우에는 그 가정치를 제로에 두는 건지 아니면 알고 있다고 두는 건지 정확한 기준점이 뭔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런 것 때문에 사교육을 또 하면 그 아이들은 당연히 왔을 때 이 내용이 나왔구나 라고 그냥 체크하고 이런 문법들이 여기서 나왔네 라고 되지만 기본적으로 사교육이 없었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헤매는 거죠. 뭐야 갑자기 왜 이 아이는 지금 주어에 대한 개념도 안 잡혀 있는데 동사 얘기 나오고 막 형용사, 부사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포자를 넘어서서 영포자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똑같은 영어 단어지만 그 똑같은 영어 단어가 동사 표현으로 쓸 수도 있고 명사로 쓸 수도 있고 형용사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는 그냥 한 가지 뜻으로만 보거든요. 그럼 이제 이 아이는 그 머릿속에는 이 단어는 이 뜻이구나 라는 걸 가지고 있다가 문장을 봤더니 해석이 안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보면 사실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거죠. 사실 기본적으로 단어를 외울 때는 저희가 명사를 가장 많이들 외우시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사를 표현을 가장 많이 외우는 게 좋고요. 그렇죠.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자기가 외운 일반 동사와 전치사 표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뜻을 대부분이 다 하나씩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외웠던 단어로 할지라도 이것이 문장 안에서 어떻게 가는가를 살펴보면 좋거든요. 기본적으로 in, at, on 이런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단어랑 합쳐져서 관용어 표현으로 굉장히 다른 뜻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왜 이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다른 뜻으로 쓰이는가? 분명 내가 이 문장에서 다 이 영어 단어를 아는데 해석이 되지 않는다면 그 뜻이 아닌 다른 뜻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재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영어라는 것에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자신의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극명하게 백지 테스트를 저는 권유를 많이 해드려요. 네, 그냥 A4용지에 자기가 현재 내가 영어에 대해서 어떤 문법을 알고 있는지와 영어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 A4 용지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렇게 됐을 때 머릿속에 나열식으로 뭐 if 가정법은 이런 뜻이고 현재 분사는 이런 뜻이고 과거 분사는 이런 뜻이고 라고 나온다면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이 영어라는 문법이 사실은 중구난방처럼 보여도 한눈에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한 번에 영어에 대한 문법을 정리를 하시고 그 가운데서 내가 약한 부분들이 뭔지, 자, 주어에서 올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보고 주어에서 올 수 있는 문법 중에서 내가 생각이 나지 않는 것들이 있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주면서 모르는 부분과 아는 부분을 체크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올릴 거잖아요. 네. 영상들을 앞으로 이제 어떤 걸 좀 올리실 생각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같이 얘기를 나누고 공유를 드리고 싶은 것들은 어떻게 하면 그런 8년이란 시간, 이 긴 시간 동안에 내가 영어를 공부할 때 단순히 뭐 내신과 수능을 넘어서 어차피 기왕 공부하는 거 저희가 영어를 공부했으면 당연히 외국인과 프리토킹도 하고 자연스럽게 영작도 하고 뭐 미국 드라마라든가 외국 영화 그냥 자막 없이 그냥 듣는 수준으로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나의 어떤 영어에 대한 실력을 어떻게 키우면 이제 그러한 수준이 될 수 있을지, 성인이 돼서 스피킹 학원 혹은 영작하는 학원을 다시 다니지 않도록 첫 단추를 제대로 깨는 영어에 대한 공부법을 같이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선생님한테 고등학생이 왔을 때 보통은 이제 좀 헤매는 학생들, 예를 들어서 한 4, 5년을 다녔는데 네. 성적이 한 50점, 60점이다 이런 네. 학생들 맡으셔서 성적이 얼마 만에 좀 확 올라가던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학생들은 안타까운 경우가 되게 많은 거거든요. 이제 자기가 분명 영어에 대한 공부에 의욕도 있고 열심히 해봤는데 그냥 막막한 거죠. 그냥 내가 당장 뭐부터 해야 되는지 막막함을 느끼는 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이들은 방향성만 잡아주고 한 번에 이런 거 사실 영어라는 게 이런 거였어 라고 보여주면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충격을 받아요. 선생님 저는 왜 이거를 몇 년 동안이나 계속 봐도 몰랐었던 거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리에다가 꽂아주는 역할, 책을 제대로 된 책장 속에 넣어주는 역할만 하게 된다면 2개월 만에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이 다 1, 2등급으로 효과를 보는 그 성과가 났었죠. 앞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네. 해주실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네.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